4월 6일 일요일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이제 부경에서 KRA컵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문세영, 장추열 기수 등 많은 기수들이 부산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경마장은 기수 기용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상 경주가 열리고 기수들이 많이 바뀌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저희한테는 적중이 최우선입니다. 적중만 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좀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를 너무 과신할 필요는 좀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 4번마 용암사랑이 순발력 면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 트라이를 할 것으로 보이는 마필인데 뒷심은 없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다,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경주가 딱 나오게 되면 그나마 좀 능력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앞선에서 붙일 가망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1번마 스터닝 월드, 그리고 5번마 브리도 트로피, 이 두 마필이 앞선에 붙여서 갈 가망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가망이 상당히 높은 마필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5번마 브리도 트로피입니다. 영천 에이스의 자마죠. 영천 에이스의 자마들이 성장이 많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그렇게 막강하다 이런 마필은 아니지만 서서히 밀고 올라오면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막판 근성 탄력도 상당히 좀 좋았던 마필이고 아쉬움도 많이 남겼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특히 직전 1월 5일 경주의 모습을 보면 앞뒤가 지금 다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마필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좀 남는 마필이긴 한데,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아마 김성현 기수를 기용해서 부담 중량을 좀 많이 낮췄습니다. 2kg의 감량 인점을 안고 뛰어들고 있고, 이번 경주에 앞선 진행이 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저는 솔직히 이 조교 모습을 보면 추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으로 봐서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입상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졌는데,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브리도 트로피가 당일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 마필이 될 가망이 높은데, 저는 이 마필을 조금은 위험하게 보고 있고, 1번마 스터닝 월드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은 아니지만, 그리고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앞선에 붙일 가망이 높은 마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스터닝 월드고요. 아마 이 이외에도 여러 마필들이 거론이 될 겁니다. 6번마 K 사이먼이나 8번마 드림라이즈, 10번마 최강 스피드, 이런 마필들이 거론이 될 텐데, 저는 솔직히 10번마 최강 스피드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였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K 사이먼과 8번마 드림라이즈입니다. 자, K 사이먼은 데뷔전을 1400으로 택했던 마필인데 전혀 걸음이 안 나왔죠. 능력 부진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주행 심사를 거쳐서 3월 9일 날 이제 휴양 복귀 전에 나왔는데, 휴양이라고 볼 수는 없죠. 능력 부진이었으니까. 근데 이때의 모습은 데뷔 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좀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앞선에도 붙이고 막판 끈끈하게 버텨내는 모습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 김태훈 기수가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초반에 자리 잡기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막판 근성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K 사이먼이고요.
8번마 드림라이즈는 지금까지 뭐 2번을 뛰었기 때문에 뭐 이 말이 어떻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직전에 K 사이먼과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조교 모습도 괜찮아 보였고 상태도 좀 괜찮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다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뭐 어느 마필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말하기 어려운 그런 편성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선전을 해준다면 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주고요. 결국 이 3번마 라운더 빅레드 신마죠. 그리고 머스킷맨의 자마기 때문에 기대치는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이렇게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마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필이 좀 무거워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병합 조교 시에는 주행 자세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편성 자체가 강하지를 않다면 이 3번마 라운더 빅레드가 게이트의 이점으로 어느 정도 좀 앞선에서 붙여 뛸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막판 탄력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맛별로 보여지고 어쨌든 데뷔전이지만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 가운데 한 마필을 뒤로 돌리고요. 좀 보편권의 마필들을 중심으로 좀 배팅을 해보려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써닝월드, 6번마 K 사이먼, 3번마 라운더 빅레드,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드림라이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이번 경주도 입상 후보마들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성적만 놓고 보면 좀 부진마들이죠. 근데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이제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배당을 노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4번마 하이크라운, 5번마 과천킨, 8번마 서해바다, 9번마 이클리스 탱고, 10번마 러브 스칼렛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 스타트가 딱 되면 이 4번마 하이크라운이나 6번마 세명스트롱, 7번마 자존심 공주, 8번마 서해바다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좀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뒤를 바로 이어서 9번마 이클리스 탱고와 10번마 러브 스칼렛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5번마 과천킨이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6번마 세명스트롱이나 7번마 자존심 공주는 솔직히 뒷심 검증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앞선을 간다 해도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 4번마 하이크라운입니다.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마필은 자주 추천을 했었던 마필이고요. 마필 이렇게 조교 모습이나 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멀쩡한 마필입니다. 근데 왜 실전에 걸음이 안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 마필이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상위군까지 쭉쭉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의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형군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을 그런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남기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마필은 앞선을 가야 됩니다. 앞선을 갔을 경우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 경주가 계속 게이트가 좀 불리했고 선행 강평성의 경주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는데 게이트까지도 유리해졌고, 이 안게이트 쪽의 마필들이 그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범현 기수가 마음 먹고 나온다면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경주가 전개가 될 때 4번마 하이크라운이 딱 나가고, 이 뒤를 뭐 6번마 세명스트롱이나 7번마 자존심 공주가 딱 나갈 텐데,
저는 여기에 이 4번마에 어깨 짚어갈 수 있는 마필로 8번마 서해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서해바다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데뷔 당시만 해도 순발력 있는 모습에 좀 앞서서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성적이 좀 안 나왔죠. 막판 뭔가 한 발이 좀 부족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인데, 자, 최근에는 좀 순발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앞선을 갈 수는 있는데 선행 가기 힘들다. 그래서 선의권 만약에 따라가는 전개, 이런 전개를 하겠다라고 나가면, 다시 말하면 요 전개에서 이 뒤로 들어가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전개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되든 안 되든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가서 앞선 붙여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가게 되면 4번 하이크라운이 3, 4코너를 돌아 나갈 때 따라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해바다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러브 스칼렛이 지금 두 번을 나온 마필이죠. 근데 9월 12일, 1월 13일 날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작년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장기 휴양을 하고 난 이후에 올해 3월 달, 그러니까 1년 넘게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근데 복귀전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비교적 뒷심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4세가 된 앞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은 상당히 많은 그런 편성이기는 한데, 뒷심이 보장된 그런 마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러브 스칼렛이 외곽에 불리함은 있지만 꾹 참고 한 발을 노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5번마 과천퀴는 현재 서울 경마장 주로에는 별로 어울리진 않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폭발적인 라스트 스퍼트를 내는 그런 마필인데 초반이 문제입니다. 초반이 너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걸음을 내도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난타전이 되면서 앞선의 마필들이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기 때문에 마이야 기수가 직전 경주는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린 경주였거든요. 근데 그전 경주에서는 근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한세네 자만데 생각보다 스타트 능력은 없는데 이번 경주 데뷔한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뭐 주행 자세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 있고요. 활기도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마이야 기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5번 게이트라면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필이 조금만 빠르게, 평소보다는 빠르게 앞선에 붙여버리면, 다시 말해서 선의권의 거의 끝자락 정도에서만 붙여 들어갈 수 있으면 3, 4코너 이후에선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네 마필을 보는데 아마 당일 현장에서 인기 1, 2, 3, 4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선정 구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번 경기 추천은 안 할 건데, 이 9번마 이클리스 탱고. 자, 이 마필이 직전 데뷔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북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 입상권에 넣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마필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마필들이 계속 또 다음 경주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마필은 앞으로 한두 번 경주 내에는 입상의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물론 뭐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하겠지만 나머지 네 마필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추천을 못하는 건데 한 번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4번마 하이크라운, 8번마 서해바다, 10번마 러브스칼렛, 복병마 과천퀸,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솔직히 요즘 같은 주로만 아니라면
저는 5번마 과천 퀸을 조금은 더 강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입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능력이 큰 차이가 없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재미있는 승부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에 이 3번마 말쓰고 이 마필이 좀 인기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마필은 추천 안 할 생각입니다. 자, 이 말쓰고가 직전 경주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죠. 선행을 나가고 막판에 끈끈하게 버텼지만 조금 아쉽게 3착을 한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좀 편안한 선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에 그렇게 될 것이냐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뭐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 트라이는 하겠지만, 이 5번마 킹워리어도 순발력이 만만치 않은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인기 1위였던 이 8번마 이슬처럼이 이때 이 말쓰고와 경합을 했었습니다. 이 이슬처럼이요.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3, 4코너 돌면서 약간 외곽을 탔죠. 외곽을 타고 이 당시 주로 자체가 안쪽 주로가 상당히 좋았던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울 경마장은 안쪽 주로가 조금 유리하긴 한데 이때보다는 조금 덜 하거든요. 자, 8번마 이슬처럼이 직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3번마 말쓰고와 5번마 킹워리어, 8번마 이슬처럼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저는 3번마 말쓰고가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부지리성 승부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이 3번마 말쓰고를 좀 뒤로 돌릴 생각이고요. 역시 이 8번마 이슬처럼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선 전혀 뒷심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길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초반에 힘 한 배 실패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 보시면 앞선에도 나가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저는 오히려 이슬처럼이 이 정정희 기수가 앞선에 3번마 말쓰고나 5번마 킹워리어를 보내놓고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물론 스타트가 딱 됐을 때 외곽이긴 하지만 내가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선행을 딱 잡고 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엔 괜히 외곽에서 삥삥 돌면서 경합 상황에 빠지지 말란 뜻입니다. 선의권 빨리 자리를 잡고 가란 얘기고요. 5번마 킹워리어는 약간의 좀 기복성 마필입니다.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뒷심 검증이 안 됐죠. 뒷심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마필이지만 자리만 잘 잡고 갈 수 있으면 마이야 기수기 때문에 조금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거고요. 이번 경주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라라걸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마필들을 좋게 보지는 않아요. 직전에 인기 6위에서 입상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중배당 이상을 내고 들어왔던 마필인데, 그 전 경주들을 보시면 다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초반에 좀 붙이면 막판 뒷심이 안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 보여준 나라걸은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아주 잘했습니다. 안쪽에 스타트가 딱 되면서 스타트가 좀 불안했던 마필이죠. 그러면서 뒤로 확 밀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후미권에서 스타트를 했지만 안쪽을 택해서 꾸준하게 따라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앞선의 마필들이 직선주로 약간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안쪽 주로에서 치고 올라온 마필입니다. 이때 이긴 말이 빌리언보이, 대원용마입니다. 이 두 마필이 다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 마필을 때려잡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이 3월 2일 경주를 이제 3월 2일 경주부터 마필의 모습, 다시 말하면 근성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빌리언보이나 대원용마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갔는데 막판에 치고 올라갔거든요.
이 라라거리.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그런 재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3번마 말쓰고와 5번마 킹워리어가 초반에 경주를 주도를 하고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이 8번마 이슬처럼이 탁 치고 올라갈 때 6번마 라라거리 따라가는 전개. 이래서 이 두 마필의 승부.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복병권에서 한 마필을 놓고 보자면 이 10번마 일링크스입니다. 이게 뭐 1700에서 이제 입상을 한번 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역시 1700. 국산마 6군에서 1700에 나왔었다면 기본적으로 부진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뭐 이렇다 할 성적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거리도 일단 1700에서 1300으로 줄였고, 조교 시에도 상위군과 좀 대등한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필의 상태는 상당히 좀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링크스는 좀 인기권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견제 없는 자기만의 전개를 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철호 기수가 어떤 전개를 탈지는 모르겠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는 생각으로 꾹 참고 간다면 저는 막판 한 발은 노릴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일링크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일단 직전 경주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과 직전 경주에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이는 마필, 이 두 마필을 중심으로 배팅을 해보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이슬처럼, 6번마 라라걸, 5번마 킹워리어,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일링크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경주거리 1400m가 일단 변수가 될 경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스타트가 딱 되면 1번마 탭틴, 2번마 원더풀 파피, 3번마 정성바이스, 7번마 예스엔젤,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높고요. 바로 이 뒤를 이어서 이 8번마 벌기어디와이, 그리고 9번마 오마다치, 5번마 터보삭스, 이런 마필들이 좀 따라 붙으면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의 마필들이 다 뒷심이 검증이 안 된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 1번마 탭디는 지금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지금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데, 데뷔 이후 연속 3착을 하고, 직전 경주 선행을 가서 입상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상당히 걸음도 좋고 막판 버티는 근성도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 탭틴이 이겼던 마필이 뭐 그랜드 캐마, 라운 노던 댄서, 그리고 졌던 마필이 제충 로그인과 거의 착차 없이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탭틴이라는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띄워줄 걸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조교 상태까지 양호하고 1번 게이트에 승군전이긴 하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이러면 1번마 탭틴이 앞으로 쫙 빼서 나갈 가망이 높은 경주죠. 그랬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1400m 따당 경주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번마 원더풀 파피나 3번마 정성바이스, 7번마 예스엔젤의 전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중에 이 2번마 원더풀 파피는 1200m까지는 모르겠는데 1400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번마 정성바이스는 뭐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는 좀 미련을 버려야 되는 마필. 자, 7번마 예스엔젤이 직전 경주 이제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오면서 앞선을 장악하고 갔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텼는데, 이때 경주는 압도적 인기 이름하였죠. 나이스 위너가 늑발을 해버린 경주입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갔다면 저는 11번 예스엔젤이 들어오기 어려운 경주였다라고 봤는데, 나이스 위너가 완전히 늑발을 하면서 11번 예스엔젤이 어떻게 보면 외곽이긴 하지만 편안하게 자리 잡기에 성공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 발빠른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이 SN젤이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400에서 초반에 힘을 쓰는 전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앞선이 치열하게 난타전이 되는 가운데 좀 빠르게 흘러갈 가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전개로 가장 좋은 마필이 뭘까? 8번마 벌겨디와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이 마필이 보여준 모습, 퍼포먼스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솔직히 지금 현재 국산마 5군에 있다는 것도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근데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분명히 더 뛸 걸음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최근에 직전 경주죠. 직전 긴샤리보이에 이어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근성을 보였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전 경주는 뭐 어떻게 보면 벌겨디와의 입장에선 초반 스타트가 잘 안 되면서 경주를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경주라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앞뒤의 밸런스가 좀 맞는 그런 전개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00m 경주에는 저는 오히려 더 어울린다. 다만 초반에 선행 경합에 휘말릴 필요 없이 자기 걸음을 믿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으면 저는 막판 추입 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벌교디와입니다. 자, 그리고 이 5번마 터보삭스 강급마죠. 미국산마인데 강급을 해서 국산마 5군에서 연달아 두 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데 최근에 두 경주, 이 국산마 5군에서 뛰었던 최근에 두 경주는 앞선이 되게 빨랐던 편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고 올라왔고, 이번 경주는 김성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감량 2점까지 안 왔습니다. 어쨌든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인데, 감량 2점이 있다면, 조금은 더 좋은 전개, 거기에 1400m는, 성적은 안 좋았지만, 비록, 기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번 경주 편성이 1400m라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게 전개로 봐서는 8번마 벌교디와이가 1400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고요. 5번마 터보삭스가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편성, 여기에 1번마 탭딘이 선행을 가면 괴롭혀 줄 수 있는 나머지 마필들이 제풀에 꺾일 가망이 높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 1400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이 9번마 오마다치입니다. 자, 연달아 두 번 준우승을 하면서 역시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 이 오마다치가 싸웠던 마필이 직전 경주는 엄청 약했고요. 2월 9일 경주는 나름 강했습니다. 뭐 다나은 킹덤, MG 퍼스트, 열정마, 송당황태자 이런 마필들과 싸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성을 갖고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거기에 1400에서는 나름 강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조교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저는 충분히 자기 걸음은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배당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벌교디와이, 1번마 탭딘, 그리고 5번마 터보삭스,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우마다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에서는 뭐 압도적 인기마 그리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10번마 스와라스타 4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고요. 직전 이 국산마 5군에서도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팅이 34, 꽉 찼죠.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 결국 이 스와라스타는
외곽이라는 점, 그리고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지금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솔직히 상대 마필들이 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아라스타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3, 4코너 지점에서 앞선의 마필을 넘어설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마필이 좀 초반에 무리한 전개를 하게 되면 결국 막판 걸으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다빈 기수가 그런 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로 간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수아라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손잡고 들어올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좀 오리무중입니다. 자, 일단 딱 떠오르는 마필은 이 1번마 하이폴리죠. 직전에 국산마 육군 경주 1400m 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직전 경주가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았고 이 마필이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이 직전 경주가 이 하이폴리가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간 경주인데, 다시 말하면 선행마가 거의 없던 편성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하이폴리가 지난번 경주처럼의 전개가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거고, 또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주 만에 출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승군전에 직전 경주가 약간의 어부지리성 승부 그 편성도 약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당연히 승군전이기 때문에 편성도 강해졌고 하이폴리가 자리 잡기도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하이폴리는 인기마지만 들어돌릴 생각이고요. 자, 3번마 호세가 저는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 마필이 뭐 강하다, 능력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선행을 가면 이번 편성은 버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번마 수아라스타가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을 압박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다만 직전에 고고와 같이 뛰어서 이제 이착을 했다.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고요. 4번마 세광질주는 솔직히 최근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국산마 5군에 승군을 해서 계속 지금 바닥권에 맴돌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왜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필이 뭐 아예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뭐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또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 데뷔한 조교 모습을 보면요, 이 마필이 지금까지 이 출전을 위한 조교 모습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도 상당히 강합니다. 뭐 발주 조교까지 하고 이제 막 채찍까지 돼가면서 조교를 하고 있는데 마필이 이 채찍에 대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저는 이 4번마 세강질주 쪽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망이 높고요. 자, 5번마 거센폭주는 데뷔전에서 깜짝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나서 승군전에서 일탈 성적을 못 내고 좀 휴양 이후에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12월달 휴양 복귀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고, 자 3월달 경주에서도 약간 변화의 조짐은 보였습니다. 경주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는 그런 모습은 좀 보였는데 이번 경주는 지금 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조교 모습은 그런대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필의 컨디션만 회복이 된다면 저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입상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거센폭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은 기본 능력은 인정을 좀 해주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여기에 7번마 천마챗이 강급 이후에 최근 두 경주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4군까지 올라갔었다는 얘기는 능력은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도 조교는 약하고요. 천지스카이는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 제가 좀 아쉬운 마필은 이 9번마 라이트 블루죠.
이 마필이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가면 버티기도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9번 게이트에서 이번 경주 선행을 가기도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마필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장의 상태는 좀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크게 기대치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는요, 지금 상승세에 있는 10번마 스와라스타를 중심으로 인기 많은 1번마 하이폴리를 뒤로 돌리고요. 좀 가능성 보이고 있는 조교 양호마 위주로 좀 배팅을 해보려고 하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스와라스타, 4번마 세광질주, 5번마 거센폭주,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호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제가 사전 예상을 하는데 이 혼합 4등급 경주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부진마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이번 경주도 보면 뭐 매당판이 열리면 인기만은 있겠지만 미들 마필은 솔직히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이 1700m라는 경주 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 뭐가 있을까를 찾는 경주입니다.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 2번마 금빛강호, 3번마 오송해별, 5번마 K파워풀, 이 세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하게 본다는 게 이 마필이 뭐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다른 마필들이 워낙 보여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마 금빛강호는 일단 게이트에 이점을 안 놨고요. 이번 경주 여차하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 순발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인데 이제 벌써 5세가 된 마필입니다. 좀 단거리 위주로 출전을 하다가 지금 1700에 나왔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조교도 상당히 강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2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1700m에서는 어쨌든 안게이트 선행마가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3번마 오송의 별은 솔직히 저는 이 마필은 좀 한계 오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원래 이 오송의 별이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한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인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카우보이 카레 자마 그리고 올드 패션드의 자마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 자마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우보이 칼은 어떻게 보면 막판 근성이 좀 부족한 모습. 그러니까 단거리에서는 근성을 보이는데 중거리, 그러니까 1400, 1700, 그리고 장거리 1800 이렇게 가면 좀 근성이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좀 짧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이 3번마 오송의 별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는 있는데 막판 근성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도 많이 약해졌고요. 게이트의 이점으로 역시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5번마 K 파워풀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보여준 걸음이 있는 마필이죠. 이번 경주에 역시 승군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K 파워풀이 싸웠던 마필들보다는 상대는 좀 강해졌습니다. 강해졌는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다기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1700에서 상당히 좀 좋은 전개가 가능한 거죠. 결국 스타트가 딱 되면 이 2번마 금빛강호, 3번마 오송해별, 5번마 K파워풀 이 세 마필이 치열하게 선두 경합을 좀 벌일 것으로 보이고 이 모습이 3, 4코너 이후 이 4코너 직선주로 딱 들어서는 시점까지도 유지가 된다면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높은 경주입니다. 왜? 1700이니까요. 다만 앞선이 좀 어쨌든 우승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좀 경합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 직선줄에서 걸음이 무뎌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나마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은 11번마 티나케입니다. 물론 전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14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 3번에 3착. 그런데 이 마필은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착승권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강자들과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강자 틈을 벗어났습니다. 1700에 11번 게이트 추인마 완전 쥐약입니다. 완전 쥐약인데 이번 경주는 앞선이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경주고 앞선이 그렇게까지 빠른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티나케이가 저는 자력으로 올라온다라기보다는요 전개에 의해서 막판 직선주로 해서 앞선 마필들이 걸음이 무뎌질 때 한 번의 타이밍, 이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다면 입상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700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외곽 게이트 추인마라면 전개 자체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K파워풀, 2번마 금빛강호, 3번마 오송의 별, 그리고 목병마로 11번마 티나케이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지금 뭐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당일 마필 컨디션만 좀 좋아 보인다면 저는 이 2번마 금빛강호를 좀 강하게 볼 그런 마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오픈 안말 핸디캡 14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사전 예상을 할 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뭐 특별 경주나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각 마방을 대표하는 상금벌을 하는 마필들이 다음 주 출전 예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 4월 첫 주 경마, 원래 첫 주 경마가 출전 두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은 출전 두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좀 부진마들이 많이 출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진마 편성이 되게 많습니다. 각 군에 부진마들이 어떻게든 상금벌이를 해보려고 나온 그런 마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주가 대체적으로 부진마 편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혼종구도가 벌어질 가망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신중하게 배팅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산마 4등급의 1400m 경주인데 일단 눈에 딱 띄는 마필은 이 4번마 금악진주입니다.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막판 근성도 있는 마필, 직전 경주의 선행을 가서 버틴 마필입니다. 4번 게이트에서 조상범 기수가 선행을 갔고요. 우승은 했지만 이 레이팅만 47까지 올라가면서 현군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 선행만은 부담 중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악진주가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이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합 상황이나 또는 선행을 못 간다면 따라가는 전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 이 마필이 믿기가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자주 추천하는 마필인데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어떤 기복을 보이느냐 하면 순발력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확 튀어나왔다가 안 될 때는 아예 스타트가 되지도 않고 막 이런 마필인데 다만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유리해졌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금악진주가 선행을 갈 때 따라 나올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레이디 코디와 6번마 스터닝 레이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5번마 레이디 코디는 마체가 좀 작다는 단점은 있지만 근성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또 국산마 4군으로 승군한 이후에는 한계를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마필들이 솔직히 전적들이 좀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큰 걸음이 나온다 이런 마필들은 또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번 경주 이 레이디 코디는 조교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여줬었던 그런 근성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쉬운 승부가 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6번 마스터닝 레이디는 솔직히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 그리고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너무 과한 인기가 몰린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없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3번마 찬란한 불꽃이 직전 경주 금악진주와 큰 착차 없이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뭐 다른 마필 여기에 나오는 다른 인기마에 비해서는 스타트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막판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 탄력은 이 3번마 찬란한 불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지,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이 3번마 찬란한 불꽃입니다. 그래서 전개로 봤을 때는 이 4번마 금악진주나 스터닝 레이디, 레이디 코디를 다 보내놓고 선입권 딱 붙여서 갈 수 있으면 1400m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개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칠산대교입니다. 이제 5세가 됐죠. 5세가 됐으니까 더 이상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닌데, 이 마필도 완전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약간 도깨비 마필인데 최근에는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조교도 상당히 강하게 시켰고 발주 연습까지 해가면서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칠산대교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데뷔 당시에는. 그래서 좀 기대치를 갖고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마필이 데뷔전인가 두 번째 경주인가에 우승하고 승군을 했죠. 데뷔전 우승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국산마 5군에서 좀 고생을 했고 어찌 국산마 4군까지는 올라왔지만 역시 국산마 4군의 벽은 좀 높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편성은 약합니다. 국산마 4군 편성 중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이 7번마 칠산대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할 건데 제가 입상 가능마를 불러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 저는 복숭식 배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숭식 위주로만 많이 해설 방송도, 그러니까 예상 방송도 하고 있고 배팅 자체도 그렇습니다. 좀 경마를 한 지가 오래돼서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복숭용으로 많이 쓰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경주에 이 8번마 일동박수라는 마필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복승에서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금 편성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막판에 근성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이 8번마 일동박수인데, 보시면 13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3착이 7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능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착 전문인 마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편성이 좀, 그러니까 배당 자체가 좀 어지럽게 형성이 되어버리면 인기말을 놓고 이 마필을 삼봉용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마필이 8번마 일동박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 4번마 금악진주, 3번마 찬란한 불꽃, 7번마 칠산대교,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스터닝 레이디,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6번마 스터닝 레이디를 강하게 보시는 분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동박수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1월 4일 경주에서 보시면 착차 없이 들어온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어쨌든 이번 경주 인기마가 기본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가운데
이 7번마 칠산대교가 입상을 한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혈압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통틀어서 글쎄요, 제가 가장 재미있게 보는 편성 중에 하나가 이 서울 8경주입니다. 솔직히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의 능력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 1번마 학산마초는 기본적인 기복마입니다. 막판 타이밍을 잡고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좀 전개가 빨리 흘러가게 되면 좀 어려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2번마 베스트 전사는 이제 전형적인 추임마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입상을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원래 이 마필은 좀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마필입니다. 근데 입상을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앞선에 붙이면서 막판에 무지막지한 탄력을 보이고 멋있게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벌써 6세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걸음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마필이고, 자, 이 3번마 한우리는 솔직히 오리무중인 마필입니다. 마필이 보면 기본적인 근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막판 탄력도 갖고 있는데 직전 승군전에서 너무 어이없이 무너졌죠. 근데 이때는 스타트 자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만 제대로 된다면 저는 승부도 가능한 마필로 보고는 있는데, 과연 국산마 상군에서도 통할 수 있느냐, 이거는 검증이 좀 필요하고요. 자, 4번마 엑셀런트타는 선행마입니다. 선행을 가서 버티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연승을 거두고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거고, 어쨌든 이 마필의 입장에서는 승군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에 손쉬운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가 좀 풀릴 수 있느냐라는 건데, 저는 솔직히 그 점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런트 탄이라는 마필이 과연 강자 틈에서도 이길 수 있느냐인데, 최근 두 경주는 생각보다는 편성이 좀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자, 5번마 쾌양은 아마 뭐 이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3, 4코너에서 외곽으로 크게 휘감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외곽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멋있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최근에 서울 경마장 주로가 외곽 주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쾌양의 전개 자체는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쾌양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한테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이 쾌양이 이 어린 시절에 2세마, 3세마 시절에 최범현 기수가 몇 번 기승을 좀 했었고, 이제 좀 승분한 이후에는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좀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뭐 최범현 기수 자체가 이제 기승을 많이 하는 기수는 아니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쾌양의 특징을 좀 알고 있는 기수가 최범현 기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휘감고 들어오는 전개로 3, 4코너에서 앞선의 마필을 좀 압박하는 전개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필이고, 자, 6번마 라운티모스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은 참 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 롱런 불패를 이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롱런 불패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높게 보고 있는 거고, 7번마 동진불패는 제가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분명히 더 띄워줄 걸음이 있는데, 일단만 국산마 상군에 딱 와서 제동이 한번 걸렸고 장기 휴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직전 이제 복귀전이었죠. 휴양 복귀전에서 그냥 자기 걸음만 재본 마필입니다. 근데 이 동진불패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근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쉽게 뒤로 돌릴 수 있는 마필은 전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8번마 세네 파워풀은 이제 좀 한계가 왔다라고 보고,
9번마 우승 콩코드는 너무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고 국산마 상군에서 좀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편성만 잘 만나면 분명히 입상권의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 편성은 약해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만만한 편성이 아니란 얘기죠. 각각의 마필들을 봤을 때 어느 마필이 앞서 있다, 어느 마필이 조금 능력이 처진다, 이런 마필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경주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우승 콩코드는 현장 상태를 좀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 10번마 머니가락은 이제 7세가 돼버렸죠.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서울 경마장 주로가 이런 마필들이 승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11번마 제이모션. 어쨌든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팅하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는 더 믿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제가 평소에 좀 눈여겨봤던 마필, 그리고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그런 마필 위주로 다분히 주관적인 마필을 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상 가능마로요. 저는 11번마 제이모션, 6번마 라운티모스, 7번마 동진불패,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쾌양,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배팅을 권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믿을 마필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딱 띄는 마필이 이 9번 게이트에 있는 골드 뭉치, 그리고 1번 성은 크라운, 이 두 마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 1번과 9번의 단방 승부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단방 승부를 보기에는 뭔가 조금 불안 요소가 있죠. 곳곳에 이제 보병마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9번마 골드뭉치가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뭐 압도적인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9번마 골드뭉치를 중심으로 배팅을 하자면 9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다약합니다. 그럼 이 말 저 말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을 했을 때 딱 눈에 띄는 게 1번마 성원 크라운 정도인데 이마필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마필을 쉽게 뒤로 돌릴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조합수가 3개, 4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배당의 메리트, 다시 말하면 환수가 되기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 9번마 골드뭉치, 그리고 1번마 성은 크라운, 이 두 마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단방 승부를 가야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이는데, 다만 제가 이번 경주 재밌게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2번마 미스터 파워. 당일 현장에서는 인기도가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출주 주기가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조교 모습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최범현 기수가 지금 제가 이 오늘 경주 전체 초반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서울에 많은 기수가 없죠. 없다 보니까 이 최범현 기수가 생각보다 많이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스터 파워는 이제 미스터 크로우의 자화인데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탔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는 편성이 강했어요. 편성도 강했고 상당히 빠른 흐름의 경주였습니다. 뭐 베스트 레이서가 있었고 참페이머스가 나왔고 이런 경주였기 때문에 여기 한강 퍼펙트까지 나왔고 편성 자체는 되게 강했던 편성인데 이마필은 어쨌든 전개로 봐서는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m라면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주거리도 아니고 추임마가 또 유리한 경주거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잘 타는 마필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2번마 미스터 파워가 뭐 당일 현장에서의 인기도도 좀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면 저는 도전해 볼 만한 마필이 2번마 미스터 파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배팅을 권하지를 않는데, 다만 꼭 배팅을 해야 된다면 2번만 미스터 파워의 가능성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그런 편성입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9마필을 출전하는 역시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 경마를 이제 사전에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할 때 편성표를 딱 받아들면 대부분은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마필 저마필을 다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번을 도출하는데 그렇게도 좋을 때가 있고요.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이마필 선에서 들어오겠다 라고 보이는 편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경주가 딱 그런 편성인데 뭐 솔직히 뭐 이 말 저 말 뭐 안 되는 말 없죠, 여기는. 그런데 딱 눈에 띄는 마필이 두 마필이 보입니다. 2번마 월드 블레임, 7번마 마이티 탭. 근데 현장에서 보시면요, 이거 누구나 추천하는 마필입니다. 누구나 추천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뻔한 추천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마필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10경주긴 하지만 9마필 분이 추천을 안 하고 있는 조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만 월드 블레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그리고 7번만 마이티 탭이 직전 경주 어쨌든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앞으로 더 많은 걸음이 나올 거다 그런 건 아닌데,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없죠. 아마 이 4번마 사하라문드, 그리고 5번마 나라올라, 8번마 메이킹 스토리,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겁니다. 근데 사하라문드는 어쨌든 승군전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계속해서 점핑 출전을 했었던 마필이고요. 직전에 자기군으로 돌아가서 레이팅이 엄청 높아졌지만 이착을 하면서 이제 승군을 한 거죠. 그래서 부담 중량은 많이 내려가 버린 겁니다. 기본적인 발전 기대치는 갖고는 있는데 과연 혼합 3등급에서 통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5번만 날아올라는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렵고, 메이킹 스토리는 늘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뭔가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마필이죠. 어쨌든 월드 블레임, 이 마필이 원래 막강 추임마였다가 이제 그 승군을 하면서, 아니죠, 승군 전에 선행 승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 선행 승부를 하면서 계속 아쉬운 3착 하다가 이제 입상을 성공하고 다시 승군을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추임마로 돌아섰습니다. 계속 추입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게 스타트가 잘 안 되니까 추입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우마필들 중에서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이 2번만 월드 블레임이 가장 강하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발전 속도는 되게 더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에 비해서는요. 자, 7번만 마이티 탭은 어쨌든 막강 탄력이죠. 막판에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이티 시리즈의 마필들이 대부분 그래요. 최근 10만원 나오고 있는 마이티 시리즈의 마필들은 순발력이 있지만 지금 각 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이티 시리즈의 마필들은 대부분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주로에는 잘 맞지는 않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어쨌든 스틸 플레이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고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앞선이 저는 그렇게 강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올라올 타이밍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 2번마 월드 블레임과 7번마 마이티 탭 두 마필을 좀 강하게 보는데, 이변의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9번마 엔딩 파이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엔딩 파이어는 왜 못 뛰는지 모르겠는 마필입니다. 근데 뭐 마필이 못 뛴다는 얘기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좀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에 좀 이점이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처음에 이제 데뷔를 했을 당시만 해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1억 7,800짜리 고가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필 값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계속 아쉽게 3착, 4착 착승권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 마필이 기세가 좀 꺾인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에서 이 김철호 기수가 마필이 많이 추천한 경주가 아니고 9마필만 딱 추천하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앞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빠르게 앞에 붙인다면 저는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요, 2번마 월드블레임, 7번마 마이티탭, 여기에 9번마 엔딩 파이어까지 이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내가 1등급에 왜 왔을까를 많이 이제 느끼는 그런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했는데, 그래도 1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1번마 블랙벨트,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팅하는 마필. 근데 이제 1등급에 왔으니까 이제는 편성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블랙벨트가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과는 많이 다르죠. 약해졌습니다.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블랙벨트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좀 손쉬운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자, 이번 마 포에버 드림은 꾸역꾸역 1군까지 올라와서 1군에서도 어느 정도 승부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군의 강편성에서는 좀 어려운 마필이긴 하지만 중약편성이라면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고 끈기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어쨌든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 레이팅 지금 95로 꽉 찼죠. 이번 경주가 레이팅 95까지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58.5가 돼 버렸습니다. 이 점이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개는 잘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가 되고 이번 경주가 좀 발빠른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좀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선진권에서 뛸 1번마 블랙벨트가 앞선을 다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마 포에버 드림이 어부지리로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경주. 어떻게 보면 1번 블랙벨트와 2번 포에버 드림의 단방 승부도 가능한 그런 경주고요. 3번마 IM장이 좀 인기권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면 좀 강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이동하 기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동하 기수한테는 별로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7번마 최강 블레이드가 이제 승분전인데 이 마필이 출주 취소가 됐죠. 출주 취소가 되면서 이 마필이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출주 취소가 되면서 전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라운드 포인트, 10번마 컴플리트 레벨, 11번마 마이 센터입니다. 만약에 최강 블레이드가 출전을 했다면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서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그냥 외곽에서 뺑뺑 돌아야 되는 전개가 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1번마 블랙벨트도 자리를 안 내줄 거기 때문에 그 외곽의 마필들, 외곽에서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불리하다 이렇게 되는데 최강 블레이드가 빠진 편성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물론 뭐 대사리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편성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라운드 포인트나 컴플리트 레벨, 마이 센터 이런 마필들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이 10번마 컴플리트 레벨은 선행을 가면 버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마이 센터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밀고 나오면서 전개로 앞선을 가버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필이 앞선을 갈 때는 선행마들의 기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휘감고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좀 유리할 수는 있는데 이 마필이 이제 1등급에 승군한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아쉽기는 한데 이번 경주 전개를 어떻게 탈 것이냐죠. 아마 임단빈 기수 입장에서는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무조건 밀고 나갈 겁니다. 앞선을 가야지만 승부가 되는 마필이니까요. 자, 여기에 9번마 라운더 포인트도 1등급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출주 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12월 22일 경주였죠. 크라운 함성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 능력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1등급 경주에 김성현 기수가 초반에 경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기수의 기용면에서 어떻게 보면 감량 이점을 아는 건 좋지만, 기수의 기용면에서 과연 경합 상황을 1등급 마필을 갖고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기수가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1400m 경주, 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유리한 전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앞선에 붙여야지만 승부가 된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블랙벨트, 2번마 포에버 드림, 10번마 컴플리트 레벨,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마이센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